외국 학교에서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. 그 실험을 보고 제가 재밌는 스토리를 하나 발견해서 오늘 공유해 보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주제는 바쁘면 나쁘다입니다. 바쁘면 악이다. 1973년에 미국의 순위 조사했다 그러면 종합대학에서 항상 1등 하는 데가 프린스턴 대학입니다. 1973년도에 그 프린스턴 대학에 40명 정도의 신학 대학원생들한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이 실험의 제목은 착한 사마리안이었습니다. 착한 사마리안 이야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. 이 관련된 실험을 1973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했는데요. 결론이 이렇습니다. 그 사람들한테 실험을 하는데 A에 있다가 B에 가서 뭘 발표하게 하는 겁니다.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발표를 잘하느냐를 보는 거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. 자,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A에서 B 지점으로 가서 발표를 시키는데 단 조건을 차등화했어요. 어떻게 조건했냐면 발표 시간을 30분 남기고 여유있게 출발하는 그룹 하나, 그리고 발표 시간을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게 하고 출발하는 그룹 하나, 그리고 발표 시간을 한 1, 2분 정도 남겨놓고 출발하게 하는 그룹, 이렇게 한 3그룹 정도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가는데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이 뭐 했냐면 그 가는 동안에 A 건물에서 B 건물까지 갈 때 골목을 만들었는데 골목을 아주 작게 만들었답니다. 그렇게 만들었대요. 아무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만 다 하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골목을 만들었는데 용의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.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면서 쓰러졌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이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. 여러분,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? 발표 시간을 30분 정도 남겨놓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가다가 앞에 쓰러졌잖아요. 대부분 어떻게 했겠습니까?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? 길을 가다가 아무도 없는데 누가 막 죽어가고 있어요. 여러분, 우린 사람은 적당하게 선하고 적당하게 악하지 않습니까?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장면 보시면 보통 119, 얘네들은 911 이런 데 전화했겠죠? 이 실험에 참가했던 30분 정도 여유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화를 했대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없고 들고 또 나갔대요. 구조한다고. 그래서 30분 정도 여유가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해줬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, 한 10분 남았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? 내가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 차를 타야 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럼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아프고 죽어가잖아요.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? 보통 우리라면 바로 동동 부르겠죠? 어떻게 하지? 안 되겠어, 도와줘야겠어. 전화하는 사람도 있겠고, 어떤 사람 미안합니다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. 그런 사람도 있겠죠. 그래서 30분 정도 여유 있을 때는 꽤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10분 정도 남았을 때는 10명 중에 5명 정도가 도와줬다고 합니다.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? 그냥 넘어갔대요. 자, 1분 남겨놓고 출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? 대부분 못 본 채 하고 넘어갔대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주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서 그 장면을 보고 무시하고 넘어갔을까요? 그렇지 않을 거예요. 저나 여러분이나 적당하게 착하고 적당하게 이기적이고 악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실험의 목적은 뭐였냐면 아주 촉박한 시간에서 사람이 보이는 반응, 사람은 그 반응에서 선한 모습을 보일지 나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. 이 실험에서 제가 얻게 된 교훈은 뭐냐면 바쁘잖아요? 바빠집니다. 내가 리더로서 바쁘면 주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어떤 사건 사고가 들리십니까? 보이십니까? 빨리 가야 되잖아요. 심지어는 내 가족 구성원이 나의 아들, 나의 딸, 이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것들 내가 바쁘면은 잊혀지기 딱 좋습니다. 요즘 유난히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, 내가 리더로서의 작동이 좀 잘 안 돼, 그럴 때는 속도를 좀 늦추시면서 천천히 가보세요. 바쁘게 가시면은 주위에서 박수 쳐드릴 것 같죠? 천만의 말씀. 여러분,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성장하는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면 속도를 늦추시고 덜 바쁘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바쁠 때 하는 선택들 있잖아요. 이렇게 바쁠 때 했던 말과 행동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어이없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바쁘다라는 상황을 좀 확장해 보잖아요. 배고플 때, 여러분 배고픈 것도 바쁜 거죠? 막 먹어야 되니까. 화가 난 것도 바쁜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뭔가 바쁠 때 내리는 말과 행동은 10중파도 후회하기 마련입니다. 근데 인생은 바쁠 수밖에 없죠. 그러나 그 바쁜 상황에서도 다르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똑똑하세요. 지적 기능도 뛰어나지만 이 정서와 감정을 다루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.
그러니까 지적 지능 이외에 다른 지능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. 무조건 천천히 가자라는 게 아니라 바쁜 과정에서도 나를 지켜보자라는 것이 오늘 드린 말씀에 어떻게 보면 더 깔려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은 의도적으로 덜 바빠지려고 노력을 하세요. 의도적으로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지켜보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게 또 성격 문제도 있고 성향 문제도 있고 안 되지 않습니까? 안 될 때 어떻게 하냐면 4, 7, 8 호흡 아주 좋아요. 4초 들이마시고 멈추고 7초, 그 다음에 8초 내뱉고, 그러면 이제 자극이 들어오잖아요. 그럼 바로 또 바쁘게 0.25초 만에 반응을 하게 우리 몸은 세팅이 됐는데 그걸 막아주는 방법이 호흡이에요. 그러니까 자극이 들어와서 반응이 가기까지의 잠깐 호흡을 하면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내가 좀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잠깐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나서 의도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죠. 아,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빠르게 저 친구한테 피드백하면 안 되겠구나. 아, 내가 너무 준비가 좀 부족했구나. 아, 조금 나중에 해야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. 조금씩 활용하시잖아요. 이게 제법 여러분 호흡이, 가빠졌던 호흡이 이렇게 골라집니다. 제가 한 7년 하고 있는데 제법 많이 성장을 했어요. 의도적으로 천천히 바쁜 우리 일상에서 다시 한번 좀 지켜보세요. 바쁘면 나빠집니다. 바쁘면 악인이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 천천히 가시면서 뒤돌아볼 수 있는 역량을 정서진흥과 함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